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 뱃쌤의 뱃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 분배라는 말을 보면은 이 분배라는 말이 뭔가를 이제 나누어준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분배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수학에서 나눗셈하고 관련된 건가? 이제 분배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근데 뭐 나눗셈하고 관련이 없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핵심은 일단 그게 아니라 이 분배 법칙이라는 거의 본질에 대해서 좀 감을 잡아보는 시간. 늘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런 게 분배 법칙이구나. 요거를 이해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분배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모든 또 교과서나 수학 문제집에도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창고에 사과가 500개가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사과가 5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장사를 했어요. 사과를 팔았어요. 사과를 팔아서 몇 개라고 해볼까요? 200개를 팔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200개를 팔았어요. 사과를 한 개수 200개. 자, 그러면 저 봅시다. 처음에 창고 안에 500개가 있었는데 200개를 팔았으니까 이제 창고에 몇 개가 남았는지 보려면 빼면 되겠죠? 그래서 빼서 남은 개수를 한번 볼게요. 사과가 남아있는 개수는 500에서 200을 뺐으니까 300개가 남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500 빼기 200은 300. 이건 뺄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분배 법칙 알려준다면서 뭐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이 풀 수 있는 뭐 뺄셈을 하고 있냐?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보통 사과를 막 500개를 뭐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있지만 같은 개수만큼 상자에 넣어서 어떤 단위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00개를 한 상자에 10개씩 넣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상자에 10개씩. 한 상자에 10개씩. 그러면 한 상자에 10개씩 넣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나타내도 될까요? 이해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 곱하기 50으로 나타낼게요. 10 곱하기 50. 그럼 10 곱하기 50은 계산을 하면 50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0 곱하기 50인데 이 계산에 10 곱하기 50은 500인 거고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10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 의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잠깐만요. 이거 그냥 뭐 커트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뭐 수업하듯이. 그래서 50 곱하기 10으로 쓰겠습니다. 50 곱하기 10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교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곱셈은 어차피 10 곱하기 50이나 50 곱하기 10이나 그 결과가 같다.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수학자들은 곱셈의 교환 법칙이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법칙이라고까지 설명을 한다. 그래서 50 곱하기 10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제 상자에 넣었으니까 이 왼쪽에 50이 의미하는 것은 이건 상자의 개수가 되겠네요. 상자의 수. 그 다음에 이 10이 의미하는 것은 한 상자마다 들어있는 사과의 수. 글자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잘 보이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200개니까 20상자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20상자 10개씩 넣었을 때 그럼 여기도 20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빼볼게요. 이제 한번 뺐습니다. 자, 이제 뺐어요. 이렇게. 자, 뺐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는 상자에 넣질 않았잖아요. 상자에 넣지 않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막 큰 있전 과일만 이제 막 파는 그런 과일 같은 시장에서 500개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생으로 쌓아놓고 그 중에서 진짜 200개를 세 가지고 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상자에 딱딱딱 넣어서 상자로 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50 곱하기 10에도 여기 이제 보시면 10이라는 여기 이제 수가 보이시죠? 10. 그리고 여기도 10이라는 수가 보여요. 근데 이 10이라는 수의 의미는 뭐냐면 같은 의미인 거죠. 이 10이라는 수는 한 상자마다 모든 상자에 다 똑같이 10개씩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식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괄호를 치면 괄호의 의미는 이 계산을 먼저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괄호를 쳐보겠습니다. 괄호를 쳐서 50-20 곱하기 10이라고 썼을 때 자, 의미를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했을 때는 그냥 500개에서 200개 사과 500개에서 사과 200개가 없어지면서 300개가 짜잔 하고 된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50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50상자가 있었어요. 50상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50상자 중에서 20상자를 판 거죠. 팔았다는 건 이제 나한테서 없어진 거죠. 팔았으니까 손님이 가져갔으니까. 그럼 50 빼기 2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때 괄호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괄호 계산을. 그럼 50에서 20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럼 50에서 20을 뺐을 때 결과가 30이고 30 곱하기 10이니까 그러면 이제 10개씩 들어있는 사과 상자가 30상자가 남아있으니까 세보면 뭐 300개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분배 법칙이라는 계산이 어떤 이렇게 공통의 요소가 있을 때 원래대로라면 50 곱하기 10을 하고 50 곱하기 10을 계산을 하고 즉 500에서 20 곱하기 10, 200을 계산해서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 있는 10과 10이 똑같기 때문에 먼저 그 앞에 곱해진 횟수 그 곱해진 수들끼리 먼저 뭐를 하고 뺄셈을 하고 나중에 곱셈을 해줘도 그 결과가 같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벳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 곱하기 B 빼기 C가 있다 이렇게 알파벳 나오면 또 조금 또 싫을 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이제 이거 어떤 원리 예에서 원리로 약간 귀납적 이제 이런 걸 귀납적인 방법이라는데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연역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좀 영어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제 B에서 C를 빼는 계산을 먼저 하고 이 계산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A로 곱해도 되는 거고 또 뭐도 괜찮다? A와 B를 먼저 곱셈을 해라. A와 B를 먼저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A와 C를 곱셈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에서 결과를 빼도 된다. 이렇게. 그럼 이 분배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둘 중에 문제에서 가능한 방법을 골라서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둘 다 가능하다. 그럼 둘 중에 더 편한 걸 하면 되는 거고 또 보통 이런 걸 내는 이유는 둘 다 가능하지만 둘 중에 어느 한 방법이 월등히 계산이 편리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그걸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두 개가 어차피 결과가 같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해라. 자, 그래서 제가 딱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뭐 영상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세월아 내월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0 곱하기 10을 먼저 계산하고 20 곱하기 10을 계산한 다음에 500에서 200을 빼서 300을 계산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50에서 20을 먼저 빼서 30을 만들고 그 30에다 10을 곱해서 300을 계산해도 무리가 없고요. 이럴 때는 사실 별로 큰 어떤 임팩트가 없어요.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계산을 이렇게 했다고 해볼까요? 만약에 계산을 되게 지저분한 숫자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50이 아니라 이게 막 198이에요. 198. 198 곱하기 198 곱하기 37. 막 이렇다고 볼게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일부러 제가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만든 거예요. 한 상자에 이렇게 깨끗하게 10개씩 넣은 게 아니라 사과를 37개씩 넣은 거예요. 37개씩. 좀 특이하죠? 37개씩 넣고 그런 상자가 198 상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나한테 사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몇 개를 팔았냐면은 상자를 98상자를 팔았다고 해볼게요. 98상자.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계산은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사실은 계산기 저 지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198 곱하기 37 이 계산을 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가 나오죠? 그게 지금 나한테 있는 사과의 총 개수겠죠. 그럼 그걸 계산을 하고 98 곱하기 37을 해도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기 눌러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서 이 결과를 뺀 것과 뭐가 똑같다? 자, 괄호를 쳐서 상자에서 빼는 겁니다. 상자에서 상자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굳이 상자 속에 있는 사과를 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자를 내가 몇 상자 팔았다. 그러면 처음에 198상자가 있었는데 98상자를 팔았으니까 98상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198에서 98을 뺐으니까 100상자가 남은 거고 여전히 한 상자에 37개씩 들어있는 건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37개씩 100상자가 있으면 나에게는 사과는 3,700개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이거 지금 계산기 안 쓰고 검증 안 했지만 무조건 맞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 영상 계산 결과 이거 틀리면 영상 내려야죠. 자, 그래서 맞을 것으로 믿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또는 요즘에 빠른 학생들은 또 뭐 예비 중학생 우리가 초등학교 뭐 5, 6학년은 예비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좀 수학에 좀 더 관심이 있거나 빨리 중학교 수학을 접하고 싶은 학생들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배우기도 해요. 사실은 초등학교 수학에 이미 많이 녹아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중요한 원리들이. 근데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어떤 분배 법칙, 이게 분배 법칙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원리가 되네 하고 발견하신 그런 뭐 초등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주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아주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서 각종 방정식, 뭐 함수,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고등학생이 되면 뭐 극한, 미분, 적분 이런 곳에서도 이런 분배 법칙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분배 법칙은 거의 늘 성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성립이 안 하는 경우 글쎄요, 장담 못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게 분배 법칙이었구나 이 정도 감만 잡으시는 걸로 이 영상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보다 나은 영상으로 나은 주제로 중요한 주제로 또 여러분들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수배쌤의 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